이 선생님께서 저렇게 현수막을 만들어 가지고 갖고 다니시고 또 나오셔가지고 직접적으로 활동해 주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젊으신 분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외치니까 어르신들이 이런 장을 마련해 주셨으니까 젊은 아이고.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사실, 어르신들의 역할이 정말 큰 것 같아요. 이 나라의 지금 이 시국에 그리고 우리 세대한테 정말 알리는 메시지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말 잘 못하고 말 잘 못하는데 말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입니까? 우리 자유를 표현해야 되고 자유를 찾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투쟁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이게 우리가 극소수의 사람들이 이런 나라 상황들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 자체가 복이잖아요. 남들은 모르는데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잖아요. 그리고 남한테 이 진실을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는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을 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 마스크를 안 쓰는데 선생님도 안 쓰시잖아요. 그 마스크는 저는 아예 안 갖고 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아니야. 아니야. 이유가 경찰들한테 좀 말을 하고 싶어서였어요. 경찰들한테 마스크를 보면은 지금 토요일부터 집회 때 나오면 저한테 항상 처음에 하는 말들은 오지 마세요. 두 번째 말이 뭐냐면 마스크 쓰세요. 막 사태질을 해요. 그리고 저를 막 죄인 취급하고 바이러스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합니다. 마스크는 야외에서 안 써도 되고 그 얘기는 질병본부 정은경이 한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법을 안 지키는 게 아니고 법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니까 당신이 제대로 하십시오 하고 토요일 날에서 마스크 갖고 1시간 동안 경찰 공무원하고 1시간 동안 얘기했어요. 근데 너무 기분 좋게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시청자분들 이거 화면 돌려보잖아요. 지금 여기 선생님께서 프리덤 선생님께서 저 기분 좋게 해주시려고 막 이렇게 V자를 해주시면서 막 행복하게 해주고 계세요. 좀 감사합니다. 유튜버 분들 중에 뭐 너무 많이 찍으니까 좀 힘드니까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근데 유튜버 분들 대부분이 이렇게 영상을 찍고 인터뷰를 하는 동안 본인 할 일을 핸드폰을 하거나 메시지를 보거나 하는데 선생님 처음 봬요 이러신 분. 이렇게 반응해 주시는 분. 저 원래 기본이 이런데 또 어떤 분은 그런 거 불편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장시간이 되면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생각 안 해요. 우리는 불면이에요. 그렇죠. 저 분이 어떤 스타일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네네. 또 일단은 반응이 뭐 불편하시지 않으니까 저도 하는 거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근데 너무 좋아요.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마음이 편합니다. 그리고 얘기를 이어나가다 보면 토요일날 이 대한문 이쪽에서 한 12시에 제가 12시 조금 안 돼서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뭐 어르신분들이 어느 집회 주체도 없이 어르신들이 나라를 위해서 목소리를 외치고 계셨는데 저도 그 어르신들하고 같은 마음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경찰이 하는 말이 뭐냐면 마스크를 써라, 강압적으로 공권력으로 씌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마스크를 쓰고 안 쓰고의 자유는 나한테 있다. 그리고 나는 건강하기 때문에 당신이 내가 그렇게 불편하면 떨어지거나 아니면 진단키트를 갖고 와라. 진단키트를 갖고 와서 내가 코를 쑤시겠다. 그래서 내가 음성인 거를 확인을 하면 음성이면은 당연히 마스크를 안 써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논리로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경찰이 뭐 이게 얘기를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공무원을 부르더라고요. 전화를 해서. 공무원을 불러서 공무원이 또 이제 저랑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똑같이 얘기를 했죠. 나는 이거 자유의 표현이고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는 법을 어기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자유를 표현한다. 그리고 내가 마스크를 안 쓰는 이유는 자유도 있지만 첫 번째는 자유지만 두 번째는 뭐냐, 국민들이 봐라,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이 나밖에 없다. 근데 다 국민들이 마스크를 잘 쓰고 그렇게 정부 방침에 대해서 잘 따르고 있는데 확진자는 왜 늘어나냐. 그리고 문재인 3월 28일 날 종로 보건소 가가지고 아스트라제네카 맞는다고 하고서 그것도 사기잖아요. 화이자 맞았잖아요. 위험할까봐. 그 백신 맞는 쇼를 하고 나서 확진자가 몇 명인지 한번 확인을 해봐라. 그 3월 달부터 지금까지의 확진자는 채 5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데 10만 명이 넘는다. 10만 명이 넘어서 그 지금 총 확진자가 한 20만 명 정도 되는데 작년 2월 달부터 코로나가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문재인이 백신 맞은 그때의 시간이
한 15개월 정도 돼요. 15개월 정도 동안 확진자하고 이 최근 백신 맞으라고 하고 작년 그날부터 5개월 동안 확진자가 어느 게 더 많은지 한번 판단을 해보십시오 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은 음모론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네이버에 검색해보시면 그런 부분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들은 데이터를 확실한 팩트 갖고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무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왜 국가에서 이 정책, 그러니까 방역 목적이라고 해서 얘기를 하는데 다 틀리잖아요. 마스크 써라 해가지고 국민들 마스크 잘 썼는데 마스크 쓴다고 확진자가 줄질 않아요. 이게 확진자도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것도 언어의 교란이거든요. 감염자예요. 감염자. 우리 감기 환자 보고 확진자라고 얘기합니까? 감염자라고 얘기해요. 감염자. 네, 감염자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것도 그 확진자 그렇게 위험해 보이는 이게 위험해 보이는 그렇게 확진자라고 얘기하면 얘기하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렇게 보면 정부 방침에 대해서 국민들이 1년간 데이터가 있잖아요. 1년간 동안 다 따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이게 몇 명이 죽는다 이런 거는 뭐 다 아시니까 얘기 안 할게요. 디테일한 부분들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 뭐가 맞냐는 거죠. 그리고 어제 젊으신 분들 혹시 이 영상 보시면 어제 손흥민 선수 EPL 개막했어요. 그래서 맨시티랑 경기 축구예요. 어머니 축구인데 경기를 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었어요. 개막전에서.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스포츠계 난리 났거든요. 근데 거기 관중석 보잖아요. 62,000명 들어왔대요. 관중석에 마스크 못 봤어요. 근데 언론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거기 관중들 들어오는 사람들 다 아니요, 다 백신 맞은 거를 둘째치고 검사 받았다고 해요.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26,000명이에요. 26,000명도 콧구멍 다 쑤시려고 그러면 그 시간이 하루 갖고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 언론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젊은이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자, 이런 거짓 언론이 정말 저는 뭐 이렇게 전문적인 사람도 아니고 제가 상식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도 공감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리고 뭐 더 드릴 말씀이 많지만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칠게요. 이 지금 우리나라가 바뀌려고 하면 뭐 정치 방역도 있고 그리고 문재인 간첩 사상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부정선거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이에요. 이 두 가지가 뒤집어지지 않으면 이 나라 새롭게 된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수면 위로 드러났는데 지금 왜 그게 잠잠하냐면 너무 지난 이슈예요. 지난 이슈고 그거를 다시 이슈화하기 위해서는 밑바닥부터 이렇게 치고 올라가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해서 많이 모였는데도 이게 바뀌지 않았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안 듣는다는 얘기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리고 부정선거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지금까지도 여러 사람이 고생을 하는데 왜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냥 애국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은 듣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 내부 안에 위장 우파가 너무 많아요. 뭐 그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게 그냥 1인 시위로 해서 피켓 들고 돌아다니면 부정선거 얘기하면 안 들어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얘기하잖아요. 그건 아예 귀를 막고 가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부동산 있잖아요. 부동산 얘기 같은 거 그리고 임대 얘기, 자영업자 얘기 그리고 사기 방역 얘기 그런 얘기하면 들어요. 근데 그때부터 그렇게 듣게 하고서 주위 사람들한테 그렇게 밑바닥부터 사전 포섭을 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해야 돼요. 좌파들 보면 지혜롭진 않은데 뱀 같잖아요. 뱀의 혈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뱀처럼 지혜롭게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게 악한 거를 배우지 않고 그들의 지혜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뭐 그 알아서 생각하시고요. 근데 그런 지혜가 지금 이 세상에 필요하고 젊은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그런 지혜들로 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얘기를 하게 되면 이 부동산이 깨지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까지 들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깨기 쉽잖아요. 부동산 깨기 쉬운 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중국인 학생 비자로 온 사람이 우리나라 아파트를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이 아파트 한 채 살려고 그러면 어떻게 노력을 해야 돼요? 몇십 년이 모아요. 3대가 고생해도 서울에 있는 아파트 살지 못한다는 그 월급쟁이들은 살 수 없다고 나와요. 데이터 자체가 봉급으로는. 근데 중국인은
학생 비자로 왔다니까요. 근데 우리나라의 아파트를 살 수 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살지 못한다. 이 정책이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냐? 아니면 정말 이 중국에 포섭돼 있는 중공에 포섭돼 있는 정부냐? 이렇게 얘기하면 국민들 이해 못 하실까요? 그렇게까지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은 저는 어쩔 수 없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끔 풀어서 얘기한다 그러면 어떤 국민이라도, 그리고 마음의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생각 이상으로 마음의 양식이 있잖아요. 그 양심의 소리를 좀 울려서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이 나라가 바뀌지 않을 이유가 너무 많이 곳곳에 증거들이 있고, 오히려 저는 문재인이 나와서 저는 이제 신앙심도 올라가고 애국심이 막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여유가 생기면 공부도 하려고 하고, 그런 이제 주어진 상황들이 국민들이 이제 다 퍼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밑바닥을 다져주셨고, 신앙인 분들이 그런 부분들, 시민단체 분들 그런 부분들을 다 다져주셨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큰 역할을 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몇 년 동안 겪었습니다. 그 여기까지 얘기를 마무리하고 싶은데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아니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자주 뵙기를 기대합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이거 진단 키트 경찰한테 물어봤거든요. 네, 이게 네. 진단 키트 이거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약국 가면 15,000원에 팔아요. 오. 그리고 편의점 어떤 세븐일레븐은 팔기 시작하는 거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마스크 쓰지 마시고 진단 키트, 제가 이건 지금 경찰한테 물어봤어요. 어제하고 그전에 경찰하고 대치 상황이 거의 10회 이상 있었는데 경찰한테 마스크를 안 쓴다, 그리고 자유를 표현한다. 그러면은 경찰이 그냥 저를 뭐 이상한 사람으로 쳐다봤는데 오늘 이거 딱 드리는 면이 있어요. 근데 저 음성 환자가 마스크 안 써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경찰이 자기도 모르게 이게 과학입니다. 오케이. 마스크를 써서 방역이 되는 게 과학이 아니고요. 오케이. 우리가 영국 국민들처럼 선진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민들처럼 이렇게 과학적인 부분으로 팩트들로 지혜롭게 경찰들을 설득해야 될 것을 저는 오늘 많이 느꼈고요. 이렇게 설득되면 경찰들도 지금까지의 어르신들이 이렇게 결기로 해가지고 경찰들을 탄압하지 않고 이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젊은 경찰들은 우리가 포섭할 수 있어요. 젊은 경찰들은 착해요. 착해. 감사합니다.